안녕하세요. 데이터로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퀀트플로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2026년 3월의 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 앞에서 다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론과 빅테크들의 AI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이 교차하면서 하루하루 계좌의 색깔이 바뀌는 피말리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장의 노이즈를 끄고 진짜 스마트머니, 즉 수천조를 굴리는 월가 거인들의 계좌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 시장의 정답을 제시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낱낱이 해부할 대상은 바로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거두, 스테이트 스트리트 코퍼레이션의 2025년 4분기 13F 공시입니다. 이들이 굴리는 총 자산 규모는 무려 2조 9,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900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국가 예상급의 천문학적인 자본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이번 4분기 포트폴리오는 전분기 대비 3.37%, 금액으로는 971억 달러의 가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포트폴리오 회전율은 6.26%를 기록했고 무려 4,288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비중의 31.36%를 차지하며 핵심 자산에 대한 강력한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동안 이 거대한 기관은 135개 종목을 새롭게 장바구니에 담았고 2113개 종목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반면 2039개 종목은 비중을 줄였으며 129개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단순히 샀다, 팔았다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다 보면 2026년 하반기 시장을 지배할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인의 지갑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짐을 싸서 떠난 자리, 바로 매도 리스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통 거대 기관의 매수보다 매도에서 그들의 뼈아픈 반성과 냉혹한 시장 전망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빅머니가 떠나간 종목과 섹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주요 매도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켈라노바부터 많은 종목들이 매도 리스트에 올랐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종목이 전량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입 금액 기준으로 가장 압도적인 자금 회수가 일어난 종목, 매도 랭킹 1위는 놀랍게도 켈라노바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켈라노바의 비중을 완전히 0으로 만들며 전량 매도 처리했습니다. 이는 냉혹한 수익 실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수한 순수 현금만 무려 11억 달러, 한화로 1.4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기업 기초 체력의 붕괴 때문이 아니라 인수합병 이벤트를 통한 완벽한 엑시트 전략의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던졌을까요? 기업의 기초 체력이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켈라노바는 거대 기업 맞이에 피인수되는 이벤트가 있었죠. 월가의 거인은 인수합병이라는 이벤트의 차익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낸 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막대한 현금을 챙겨 엑시트한 전형적인 승자의 퇴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11억 달러의 거대한 실타는 다음 사냥을 위한 아주 중요한 총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개별 종목의 이슈가 아닌 섹터 전체의 몰락을 암시하는 데이터입니다. 바로 전통 광고와 레거시 미디어 섹터에 가해진 무자비한 철퇴입니다. 이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비즈니스 모델을 삭제하는 냉철한 판단입니다. 매도 최상위권에 랭크된 인터퍼블릭 그룹을 보시죠. 이 종목 역시 비중을 0으로 만들며 전량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회수한 순수 금액만 8억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통 광고 대행사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통 광고 대행사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옴니콤 그룹 역시 비중을 무려 59.60%나 썰어내며 8억 2천만 달러의 현금을 회수했습니다. 이 두 광고 대행사에서만 17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6년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마케팅 예산이 급격히 AI 기반의 타겟팅 광고와 빅테크 플랫폼으로 흡수되면서 구시대적인 에이전시 모델의 성장에 한계가 왔음을 거대 자본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은 미디어 섹터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비중을 17.22% 줄이며 7억 8천만 달러를 회수했고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도 17.39% 비중을 축소해 2억 8천만 달러를 빼냈습니다. 스트리밍 전쟁의 출혈과 케이블 TV의 구조적인 가입자 이탈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가차없이 구명보트를 타고 이 섹터들을 탈출한 겁니다. 거대 기관의 매도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냉정한 데이터의 결과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주 흥미로운 형태의 매도도 있습니다. 전통 에너지의 강자, 엑손 모빌입니다. 보유량 변화율은 단 마이너스 0.77%, 현금 회수 규모는 1억 9천만 달러로 소폭 비중 조절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치 변화 항목입니다. 평가액은 오히려 플러스 13억 7천만 달러가 폭증했습니다. 조금씩 현금을 챙기며 차익 실현을 하고 있음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방어로 인해 남은 주식의 덩치가 알아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고 나오는 알만 쏙쏙 빼먹으며 에너지 섹터에 대한 장기 해칭 포지션을 여전히 강력하게 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통 자산과 미래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거인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구시대의 비즈니스에서 무자비하게 빼낸 수십억 달러의 현금, 과연 이 거대한 돈의 물줄기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지금부터 빅머니가 선택한 종목과 섹터, 즉 거인의 타겟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주요 매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까지 많은 종목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인의 관역은 오직 AI의 진화와 하드웨어 인프라의 확장을 정확하게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매수 1위와 2위를 기록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의 데이터를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월가식 물타기의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을 2.13% 늘리며 무려 30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때려 박았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역시 비중을 5.09%나 끌어올리며 29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입했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가치 변화를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에 30억 8천만 달러를 태웠는데 계좌의 가치 변화는 마이너스 72억 달러입니다. 메타 역시 29억 달러를 넣었지만 가치 변화는 마이너스 35억 2천만 달러가 찍혀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을 완벽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4분기 매크로 불안감에 빅테크들의 주가가 흔들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질 때 기관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6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바닥에 쏟아부으며 무자비하게 물량을 쓸어 담은 겁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을 완벽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 역발상 베팅의 표본입니다. 하드웨어와 인프라 쪽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정반대의 불타기 전략이 펼쳐집니다. AI 혁명의 심장, 엔비디아에 21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해 비중을 1.17% 늘렸습니다. 고점 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없는 매수입니다. 브로드컴에도 17억 4천만 달러를 꽂아 넣으며 비중을 2.72% 확대했습니다. 앞선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달리 이들의 가치 변화는 각각 플러스 20억 달러, 플러스 47억 달러로 시뻘건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며 치솟는 와중에도 고점 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금을 더 얹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승자의 전략입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수요가 꺾이지 않았음을 기관은 이미 데이터로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칩을 넘어서 인프라 전체로 퍼져나가는 AI 자본의 흐름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서비스나우입니다. 주식 분할 이벤트를 보정하고 난 순수한 실제 보유량 변화율이 무려 플러스 106.59%입니다.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만큼을 한 분기 만에 통째로 더 사들여 비중을 2배 이상 폭등시킨 겁니다. 여기에 투입된 자금만 15억 4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이례적인 베팅입니다. 거대 기관이 단일 기업의 비중을 한 분기에 100% 이상 늘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성형 AI가 단순한 챗봇을 넘어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의 사내 업무 프로세스와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돈 버는 B2B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AI의 다음 메가 트렌드가 하드웨어를 넘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수익화로 넘어갈 것이라는 데 막대한 자금을 걸어버린 셈입니다. 서비스나우의 비중 확대는 AI 메가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가 됩니다. 인프라가 구축되면 그 다음은 응용 소프트웨어의 시대입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치 사슬의 이동을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이 전환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부의 물줄기가 이동하는 경로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900조 원짜리 거대한 포트폴리오의 가장 깊숙한 곳, 코어 자산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자산의 31%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보통 기관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위 종목의 비중을 기계적으로 덜어내기 마련입니다. 대장주들의 확신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시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에 이어 애플에도 17억 8천만 달러의 막대한 순수 현금을 투입하며 비중을 늘렸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강력한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해 거대 자본은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 16억 달러를 추가로 밀어넣으며 포지션을 강화했죠. 심지어 애플과 아마존은 가치 변화에서도 각각 플러스 120억 달러, 플러스 59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성적표를 보여주며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을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뱅가드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거대 자본이 여전히 의심의 여지 없는 펀더멘털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차익 실현은 구시대의 유물들에서 진행하고 그 돈을 다시 시대의 주도주에 재투자하는 가장 정석적이고 무서운 스노우볼 전략을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퀀트플로우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천조 원을 움직이는 거인의 궤적을 낱낱이 추적해보았습니다. 복잡한 수치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수렴됩니다. 2026년 하반기 투자 키워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돈의 흐름은 냉혹합니다. 인수합병 같은 확실한 호재에서는 가차없이 현금을 챙기고 성장이 멈춰버린 전통 광고 대행사와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수조 원의 돈이 핏도 눈물도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막연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며 하락하는 구시대 섹터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거인들이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용기는 공포 속에서 나옵니다. 거대 자본은 빅테크의 주가가 하락하며 대중이 두려움에 떨 때 조 단위의 현금을 쏟아부어 바닥을 다졌고, 반대로 실적이 입증된 AI 하드웨어 주식에는 고점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타기를 시전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펀더멘털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대담함이 부의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대의 부는 어디로 이동하는가입니다. 서비스나우의 비중을 106% 폭등시킨 그들의 극단적인 베팅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2026년 하반기 AI는 칩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 실제로 기업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돈을 벌어다 주는 엔터프라이즈 AI 소프트웨어 장세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늘 흔들리고 매일 새로운 공포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돈의 흐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한 거인의 발자국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데 강력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확실한 데이터를 쥐고 있다면 그 항해는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분석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십시오.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3F 공시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이며 현재 기관의 포트폴리오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23F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 및 기관의 투자 동향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퀀트 데이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퀀트플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